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엔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엔캠이 이렇게 21선을 이탈해서 한번 종가를 마감해준 다음에 오늘 급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엔캠에 대해서 다뤄드렸던 내용 중에 MSCI를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4조 5천억인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해도 5조 8천억이 된다라고 하면 이 MSCI에 편입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켜서 더 위에 구간에서 분명히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활용 안 하고 빼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캠이 어떤 내용의 공시가 있었냐면은 추가 상장 관련한 공시가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65만 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3월 13일이고 권리 매도로 인해서 오늘부터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에서 그렇게 집중적인 매도가 오늘 확인이 되지 않는 게 보이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았거나 오늘 매도했는데 다른 기관이 받아가서 이렇게 몇 주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손바뀜이라고 하죠. 이런 손바뀜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우리가 엔캠 어떤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새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내용은 어떠한 금전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엔캠 내용을 시작해보시면 엔캠이 이렇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IRA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해왔는데 사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IRA 관련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엔캠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IRA 관련 수혜주들은 떨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IRA 관련 수혜주들이 올랐던 23년도에는 오히려 엔캠은 수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엔캠이 이렇게 다짜고짜 들어 올린 데는 지금 추가 상장이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 때문에 들어 올렸나요? 빚 때문에 들어 올렸습니다. 빚 때문에. 어떤 빚이냐면 10이랑 BW. 처음에 엔캠이 주식을 주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게 3천억 가까운 돈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엔캠이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이 올랐을 때 같이 올랐다고 하면은 이 위에서 주가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웅크리고 있다가 24년도에 들어서부터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엔캠이 조지아에 미국 조지아에 공장이 있고 앞으로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켰다라는 말인데 이 IRA라는 건 사실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이든이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든이 만든 법안인데 여기에 AMPC라는 세부 조항이 있죠. 이게 세액공제 혜택인데 쉽게 얘기하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IRA 관련한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IRA 관련 수혜주들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그리고 트럼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이 IRA 관련 다른 수혜주들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엔캠은 올랐는데 거기다가 IRA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어떤 재료를 활용할 것이다? MSCI 관련한 재료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MSCI 관련해서 재료를 활용해서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재료를 띄워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 어떤 거죠? 에코프로 머티가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고점은 1월 11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월 정기 편입 리스트에 편입됐던 에코프로 머티 가장 고점이 1월 11일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진칼도 살펴보시면 같이 2월 정기 편입에서 편입된 종목인데 2월 13일 당일에는 이렇게 쭉 쏘고 재료 소멸로 빠져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였다라는 얘기인데 이 구간을 한번 갖다 대보시면 놀랍게도 1월 11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머티도 언제가 고점이었어요? 1월 11일이 고점이었고 편입된 건 2월 13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의 사례도 놓고 보실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한번 불발 이슈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가 어디가 가장 고점이었냐면 보시다시피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8월 달에 편입이 됐죠. 그러고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쭉 하락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2월 13일 날 정기 편입된 에코프로모티와 한진칼은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 언제가 가장 고점이었다? 4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다. 그리고 8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는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건데, 엔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MSCI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만약에 수급을 이끌어 온다라고 하면 4월 11일이 가장 고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8월 정기 편입을 목표로 달려간다라고 하면 7월 11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월 26일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크게 무너뜨리는 날에는 우리가 조심하시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MSCI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회사가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MSCI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인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신흥국 펀드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흥국 펀드 리스트에 만약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면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엔캠이 그냥 싫어서 나는 엔캠을 매수하고 싶지 않아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이 엔캠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돈이 엔캠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MSCI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주가를 다짜고짜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MSCI에 편입될 수 있는데요 라는 내용을 시장의 온갖 곳에 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고점에서도 더 가겠는데 하고 달라붙으면 본인들은 이제 유유히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만약에 실제로 편입이 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되죠? 나중에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탕으로 설거지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을 MSCI 이야기가 솔솔 시장에서 퍼지고 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엔캠을 안 팔 건데요. MSCI가 지금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사가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MSCI 편입되고도 들고 있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진칼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프로그램 매수 누가 하는 거죠?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외국인이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일단 세력 입장에선 주가를 올려놓고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에서 매도를 싹 다 하는 건데, 이 매도를 누구한테 해요? 외국인한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외국인은 떨어져도 이렇게 끔찍하게 떨어져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에 편입되고 나서 이 패시브 자금 덕 좀 보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전에 일단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해 줄 때 그 기간값이 얼마요? 대략적으로 4월 10일 부근, 요 기간값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서 나중에 편입이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8월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7월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7월까지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엔캠 같은 경우가 추가 상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소 공시에 최근에 나온 추가 상장이 있었던 만큼 추가 상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얘네가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갚아야 될 돈이 빌릴 때 당시 돈으로 3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이런 구간에서 쉽게 주가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최근에 하락 흐름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렸었냐면, 아랫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위에 구간에서는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엔캠이 이렇게 한번 확 털면서 강한 하락까지 연출하면서 개미 털기를 심하게 했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개미를 털어서 철저하게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야 이거 엔캠 올라간대라고 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빠르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놨던 개인들이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1억을 샀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뭐 2억 3억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나 싶더니만 3억에서 갑자기 꺾여서 2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음봉이 연속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2억 1천만 원에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고점에서 지금 추격을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가 매수를 계속 태우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미들끼리의 손바뀜을 연출하면서 잠재적 매도 폭탄을 정리해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태우는 매수호가를 받쳐주는 개인을 깔아준다라고 이렇게 순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 흐름이 있은 후에 오늘 21선을 살짝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 나갈 때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전고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4월 초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엔캠이 어디까지? 7월까지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고, 기사 내용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김무성 대표 관련한 기사 내용이 좀 나와있죠. 인터배터리에서 깜짝 등장해서 엔캠이 놀랍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정강 대표가 오늘 안덕근 장관이랑 인사하면서 이렇게 기사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했다라는 내용이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메인 DC로는 어쨌든지 간에 MSCI라는 재료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엔캠을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셔서 MSCI라는 재료가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한테 엔캠이 왜 올랐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이거 지금 IRA 관련 수혜주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세력이 IRA 관련 수혜주다라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의 메인 재료가 오픈될 때는 오히려 뉴스에 파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겠다는 거고, 제가 MSCI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때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연관 기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고, 세력주 포착TV에 엔캠 트레이더 K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1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MSCI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MSCI가 어쨌든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을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타점 안내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28% 가까이 밀어버린 날, 이날이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주고 뺐던 날인데, 그대로 해서 보시다시피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대응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1월 19일 날 1시 19분에 1월 19일 날 1시 19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날이 1월 19일인데 여기서 1시 19분이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 1시 19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대비하면 23% 가까운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한번 피해드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갔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온 이 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2월 5일인데 2월 5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2월 5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그 뒤에 9시 15분에 제가 캠을 17만 7천원 이하로 매수해보시자라고 2월 5일날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9시 15분이고 17만 7천원이 이 구간인데,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안내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통해서 엔캠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급락 흐름이 많이 연출이 돼서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MSCI라는 재료를 토대로 엔캠을 접근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매도 안내를 드릴 건데, 영상으로 찍어 올려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응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캠이 어쨌든지 간에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꽤나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포모가 오고 있지만, 포모가 뭐예요? 소외감이죠. 다들 수익 보고 있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신규 매수로 진입을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엔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조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CCS는 오늘도 큰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조금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초전도체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움직였었습니다. 아니 지금 초전도체가 이렇게 약간 시들해져 있는 상황인데 양자 컴퓨터를 추천하는 게 맞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는 동안에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양자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기 기사가 나와 있죠.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억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어딥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한계 도전 주제 5개 선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 내용도 확인이 되실 텐데, 양자는 또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면은 SKT가 7개사 참여하는 퀀텀 동맹 맺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로 엑스게이트가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작년에 우리로가 대장주였고 엑스게이트가 부대장이었죠. 제가 이 우리로보다도 더 매집 기간이 길었던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